예, 갈등은 불거질 대로 불거졌는데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의 공천 배제 결정을 뒤집고 100% 국민 경선을 하기로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전략공간위에서 결정사항으로 와서 비대위에서 논의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분들을 포함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하루 만에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결정의 주체는 좀 다릅니다만 이도원 의원님, 네.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민주당 당사 앞에 보니까 이른바 개딸, 좀 어감이 그렇긴 한데 뭐 개혁을 주장하는 딸들이라 그러고 양아들, 뭐 양심적인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재명 그 상임고문 지지하는 분들이 주축인 것 같은데 당사에서 뭐 이렇게 시위까지 하고 실력 행사를 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뭐 어떤 충돌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송영길, 박주민 두 분도 경선에 포함해서 회생시켜주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이제 하나가 재밌는 것이 추가 후보를 영입해서 함께 경선에 붙이겠다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지도부에서 초선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 이렇게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 몇 명 새로 추천된 인물이 있고 그 가운데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경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대안으로 나왔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이 추가로 나오는 건지, 그거는 조금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그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된 그날 새벽, 경선에서 배제된 그날 새벽에 이재명 전 지사가 비대위에 전화를 했다. 뭐 새벽 그러니까 상당히 긴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결국 이렇게 다시 뒤집힌 이유가 이재명 전 지사의 입김 때문이다. 뭐 저런 보도인 겁니까?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부 비대위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그리고 일부 비대위원에게는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100% 경선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김으로 이 송영길, 박주민을 포함한 경선이 확정된 것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 빈대떡 뒤집듯 손쉽게 뒤집을 거면 전략 공간위는 왜 만들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4월 8일까지만 해도 공식 모두 발언에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출마 부당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이재명 상임고문의 전화 한 통이나 혹은 메시지 한 통 받고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게 민주당식 청년 정치인가라는 질문도 다시 한번 던지고 싶고요. 대선 지자마자 약간의 숙고 기간이나 자숙 기간도 두지 않고 바로 한 3달 뒤에 펼쳐지는 선거에 이렇게 패배한 대선 후보가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시가 몇 가지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자숙 시간을 아주 짧게 가지고 바로 당대표로 복귀해서 지방선거 이끌다가 패배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과거 이해찬 전 총재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책임을 질 사람들은 송영길이나 김동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상임고문이 된다는 점, 그러한 무리수를 지금 민주당이 당겨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저희도 중앙일보 보도를 좀 인용합니다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 중에 그 이재명 전 지사가 콕 집어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에 전화를 했다. 이 부분은 아직 전화 명확히, 또는 메시지요. 명확히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도원 교수님, 지금은 휴직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전 지사가 뭔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만으로도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다시 살아났다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 의미가 맞아요. 있다고.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지금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출마하느냐 마느냐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뭐 새로운 계파 갈등인 거죠. 이른바 과거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명락대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계파와 이제 이낙연 계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류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명분이 없는 그런 출마를 한 거죠. 본인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있고 더더구나 인천 지역구 의원을 버리고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좀 명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재명계 의원들이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를 어떤 그 뭐 추동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했고 그러면서 바로 그때 우상호 의원이 그 반응이 있었죠. 송영길 후보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였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새로운 계파 갈등,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면서 신주류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파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보이는 것보다는 폭넓은 그런 알겠습니다. 갈등이 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추가 후보까지 영입할 계획인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했으니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 것인가. 여기 보시면 송영길 뒤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했고 개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냐.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까지 저렇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참전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김현기 변호사님 가뜩이나 오세훈 시장 대항하기는 현재 판서는 쉽지 않은데 개파 갈등만 고스란히 노출한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이 이 후보를 내세운 데 있어서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나의 편을 결국은 후보로 만들겠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을 등에 업고 어쨌든 간에 후보가 되겠다. 이런 모습만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는 언제나 그 잠재적 대권 후보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무리하게 명분 없이 그 후보가 되었다가 경선에서 만약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고려할 때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퇴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여 가지고서 뭐 정치 은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명분을 더 따져서 경선에 내세울 후보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집힌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공천 얘기, 경선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